안녕하세요. 통합사회 시 23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와 관련된 마지막 단원으로 안정적인 경제생활, 그 다음에 금융설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정된 그런 경제생활을 위해서 자산관리를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는지, 우리가 흔히 재무설계라고도 하죠. 그런 내용과 관련된 것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관리라는 것은 좁은 의미로는 저축이나 투자 등을 통해서 금융자산의 관리를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거. 여기서 금융자산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 주식이나 채권 또는 예금, 이런 금융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 이런 것 관련된 것이 자산 관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넓은 의미로 보면은 이런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실물자산 등 개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자산 관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실물자산이라는 것은 주식, 채권, 예금 이런 것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어떤 이런 어떤 실체가 있는 그런 자산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자산 관리가 필요할까요? 자,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자, 모의 증가에 따른 노후 생활 대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 뭘까요? 바로 그죠, 평균 수명이 증가한다 또는 기대 수명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 2020년 평균 수명이 2020년에 평균 수명이 77.9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2030년 되면은 81.9세가 된다고 하죠. 이 추세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런 기대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노후 생활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미래 예상되는 지출과 예상되는 지출, 예를 들어서 뭐 결혼해서 출산과 또는 양육과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또는 자녀 결혼과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녀 교육비라든지, 이런 미래 예상되는 지출과, 그 다음에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 예기치 못한 지출,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이런 자산 관리는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국경을 뛰어넘는 금융거래가 증가하고 있고, 위험성이 높은 금융상품 개발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도 이런 자산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대표적인 자산관리 방법에는 우리가 예금과 같은 저축, 저축, 그 다음에 주식, 채권과 같은 투자, 이러한 방법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교과서 167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위한 노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쭉 보면은 기대 수명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기대 수명. 그해 태어난 아이가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연수를 얘기한다. 2020년 기대 수명 하면은 2020년에 태어난 아이가 그 아이가 그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러니까 평균적인 그런 어떤 연수를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남자 여자로 나눈 기대 수명이 있죠. 남자 여자로 나눈 기대 수명이 점점 굉장히 우리나라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증가하고 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자, 그런 이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평균 정년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그런 상황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보면은, 위 통계 자료를 토대로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쵸, 바로 자, 이렇게 은퇴 이후에도 소비는 꾸준히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경제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은퇴 후의 생활을 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미리미리 어떤 그 은퇴 후의 어떤 경제 생활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 이런 어떤 그 자산 관리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자산 관리의 원칙이 있죠. 이 자산 관리의 원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금융 상품의 원금과 이자가 보존될 수 있는 정도.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거나 다 원금을 잃을 수 있죠. 또는 이자를 못 받을 수 있죠. 그렇지 않고 이것이 보존된다는 것은 지켜진다는 얘기죠. 투자의 위험이 많을수록 수단의 안정성은 낮아진다 했는데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그렇죠. 첫 번째 자산 관리 원칙, 안정성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보존될 수 있는지, 얼마나 이렇게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지, 바로 안전성과 관련된 얘기고, 그 다음에 금융상품의 가격 상승이나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 자,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그쵸, 바로 수익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수익성이 높을수록 위험성이 크거나 또는 유동성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수익성과 안전성은, 수익성이 높은 상품은 안전성이 떨어지고, 안전성이 낮은 상품은 수익성이 낮은 상품은 안전성이 높고, 이런 어떤 반대되는 그런 성향을 띠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 다음에 필요할 때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쉽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바로 유동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유동성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자산 관리의 기본 원칙으로는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면 안전성은 어떤 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가 보존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고, 수익성은 금융상품의 가격 상승이나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유동성은 어, 필요할 때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를 얘기하고, 황금성이라고 얘기하죠. 황금성. 자, 그래서 합리적인 자산 관리 는 바로 투자의 목적과 기간에 따라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금융자산에 일정한 한두 개의 금융자산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금융자산에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분산 투자해야 되겠죠.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자, 이런 안전성이나 수익성이나 유동성 각각의 성격에 따라서 골고루 어떤 다양하게 그런 목록화 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걸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합니다. 포트폴리오. 그래서 이 다양한 금융 자산의 분산 투자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잘 나타내는 말이 바로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포트폴리오란 금융자산의 목록을 의미하는데, 투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투자 대상에 분산하여 투자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의 종류와 특징을 보면은, 자, 이렇게 크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금융자산으로는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예금은 일정한 계약에 따라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금융회사, 다시 제일 대표적인 게 은행이 되겠죠. 또는 저축은행, 이런데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는 것. 입출입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 요구불예금의 대표적인 것은 보통 그 월급 통장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거의 이자는 없고 입출입이 자유로운 그런 통장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바로 저축성 예금이 있죠. 저축성 예금. 그 다음에 자, 이 예금의 특징을 보면 안전성과 그 다음에 유동성은 높지만, 안전성과 유동성은, 왜냐하면은 이 예금은 일정액을 보통 5천만 원까지죠. 5천만 원을 국가에서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은 높고, 그 다음에 예금을 깨면 언제든지 현금화 시킬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유동성은 높지만 그렇지만 수익성은 낮다 했습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자가 1%, 1년에 연 1%에서 지금 1.3%, 1.5%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어 엄청나게 다른 금융 상품에 비해서 굉장히 수익성이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낮습니다. 그다음에 주식은 기업이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자금을 투자한 사람에게 그 대가로 회사 소유권 일부를 준다는 증표를 얘기하는데,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냐면은 바로 두 가지 방법이죠. 하나는 배당을 통해서, 하나는 시세 차익을 통해서 그러는 거죠. 자,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어, 그 주식에 따라서 연말에 그 주주들에게 일정한 그 주식 주가라고 그러죠. 주식의 가격, 주가의 일정한 비율로 해서 배당을 해줍니다. 사업 실적에 따라서. 보통 뭐 삼성전자는 4% 또는 그보다 못한 데도 많이 있고, 보통 우리나라 시장은 한 2%의 배당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당, 주식을 발행하여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회사를 주식회사라고 하는데, 그 사업 성과에 따라서 투자자의 투자 지분을 나눠주는데 이를 배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내가 1,000만 원어치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으면 뭐 4%면 얼마일까요? 그죠? 한 40만 원 받겠죠? 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색 차이. 자, 투자자들이 주식 가격이 내가 만약에 7만 원에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그게 8만 원이 되면은 한 주당 만 원 이득을 보겠죠. 물론 그 반대인 경우도 있죠. 8만 원에 샀는데 7만 원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자, 이렇게 보통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주식은 보통 수익성은 높지만, 수익성을 바라보고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은 높지만 뭐가 낮죠? 그렇죠. 안전성은 낮다. 어, 이런 시세 차익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돈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수익적인 목적으로 주식 투자를 많이 하지만은 돈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채권은 국가나 공공기관, 금융회사, 기업 등이 미래에 일정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돈을 빌린 후 제공하는 증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만기가 되면은 그 채권을 발행한 회사로부터 어떤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채권 자체가 채권 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채권도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데, 보통 어떻게 평가되냐면은 예금보다는 안전성이 낮지만 그 다음에 수익성은 높습니다. 보통 4% 이상의 어떤 수익성을 올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예금보다는 안전성이 낮지만 수익성은 높지만, 주식보다는 수익성은 낮고 그렇지만 또 채권은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은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예금보다 안전성은 낮지만 수익성은 높고, 주식보다 수익성은 낮지만 안정성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 23번째 디딤 정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24번째 디딤 정상 시간에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